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제 단어는 굉장히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왠지 뭐 유산균도 좀 생각이 나고, 뭐 장에 관련된 뭐 이런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미생물이라는 단어, 마이크로 오르거니즘, 그 다음에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 이게 이제 합쳐져서 미생물들이 이룩한 생태계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장에 이제 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뭐 이게 한 가지 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균들이 이제 서로 이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이 상태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사는 이것의 개발 전후로 나뉜다. 오늘 뭐 주제를 이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하실 텐데요. 바로 단쇠지방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역사 짧게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가장 처음에 이제 개발됐던 성분이 바로 유산균이죠. 가장 먼저 유산균을 이제 먹어주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인체가 장을 기반으로 건강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수천 년부터 사실은 얘기가 되었던 어, 논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산균, 좋은 균을 많이 먹어주자. 이런 논리로 유산균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개발되었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다음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유산균만 먹어줬을 때 뭔가 기대했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바로 우리 균은 어쨌든 우리 장에 계속 있다. 그래서 계속 있는 이 유산균을 뭔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 그래서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고민해보고 그거를 공급해주자. 그게 바로 2세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세대가 야 그냥 유산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그냥 정해서 하나만 줄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 게 이제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죠. 신바이오틱스라 해서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 두 개를 이제 섞은 제품이 바로 이제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유산균을 왜 먹어야 될까? 또는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될까?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궁극적인 답은 결론적으로 유산균 자체가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유산균이 잘 정착해서 또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가 잘 이용되어서 그 식이섬유를 유산균이 먹고 자라면서 좋은 물질을 막 내뿜으면 그게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산균, 우리 장에 있는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얻고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그 물질을 자체를 아예 그냥 제품을 만들어 버리자. 왜냐하면 유산균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먹어야 되고, 입을 통해서 가다 보면 치매도 죽고 위에 위산에도 죽고 내려가면서 또 담즙에 죽고 또 뭐 췌장액에 죽고 소장에 소장액에 죽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나름대로 뭐 유산균이 강한 유산균, 그다음에 좋은 코팅 방법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지만 100% 살아가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에 의해서 계속 죽기 때문에 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을 먹었다 치면 실제 장에 가는 경우는 절대 100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내가 먹은 양보다 내 장에 도달한 유산균의 양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미리 밖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만드는 좋은 물질을 제품화하자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현대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바로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 즉 좋은 균이 만들어낸 대사 산물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좋은 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단쇄지방산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답은 단쇄지방산이에요. 결론은 단쇄지방산인데, 그럼 단쇄지방산 제품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업계 자체가 단쇄지방산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직접 제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더라도 이런 실험실 환경에서 아주 소규모로 만들 수는 있어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막 대량 생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이거 발효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 이만큼 뭐 1톤짜리 탱크에 배양을 해도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너무 수율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면 이 분자를 분석해가지고 비슷한 물질을 한번 합성해보자. 이게 합성을 만들어 냈죠, 결국에. 냈는데, 우리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는, 오리지널하고 이제 다르니까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성 단세지방산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해외 단세지방산 제품들이 이제 합성 뭐 낙산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답은 알지만 답은 단세지방산이라는 걸 알지만 잘 배양도 안 되고 만들어도 수율이 너무 작고 코스트가 이제 제품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다 단세지방산. 저같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장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단세지방산인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궁극의 물질은 단세지방산인데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제품화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안으로 대체제로 방금 아까 역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세지방산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유산균, 식이섬유 같이 먹으면 장 안에서 단세지방산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유산균, 식이섬유 제품 많이 드세요.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2026년 6월 16일 오늘 현재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단세지방산의 효능 효과, 뭐 다양한 메커니즘 설명 다 하고 자 이게 만들어지려면 유산균, 식이섬유 드시면 돼요. 끝 이거예요. 왜냐? 제품화를 할 수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인큐테는 어, 처음부터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끝에 발효 노하우가 생기고 이런 설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제품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의 판도, 단세지방산을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문제였죠. 근데 왜 단세지방산에 목숨을 걸었나? 이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단세지방산은 그냥 간단한 성분이 아니다. 이게 아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유산균이 만들어낸 뭐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하나, 이게 아닙니다. 자,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의학의 우리 아버지시죠. 히포크라테스의 아주 오래 전부터, 이분은 아셨던 거예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자, 이 단세지방산 자체가 장을 기반으로 한 성분은 맞지만 장에만 좋은 성분은 아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뇌 건강하고 뇌하고 장하고 거리가 가장 멀잖아요. 내 인체 중에서 서로 거리가 가장 먼데 사실 이 두 가지 기관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먼 훗날 이제 밝혀졌죠. 과거에는 잘 몰랐다가. 그 다음에 면역하면 왠지 뭐 전체적으로 어딘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뭔가 힘이 좀 나야 될 것 같고 뭐, 뭐 뇌가 좋아야 되나 아니면 뭐 어디 심장이 좋아야 되나 뭐 근육이 많아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이제 가설로 시작됐지만 결국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아 면역이 좋으려면 장이 좋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면역 기관의 우리 인체 면역 기관을 100으로 봤을 때 최소 70 이상, 못해도 70 이상은 장에 다 있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 건강은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을 굉장히 잘 다스려야 다양한 이런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내 미생물들의 이 분포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 좋은 균들이 적절하게 다양하게 있어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건강적인 이점도 있고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질환이지만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가 면역 질환 가장 먼저 생기죠. 장이 약해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죠. 내 몸을 지켜야 될 면역 세포들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들을 총칭해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아토피, 천식, 가벼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알레르기, 그다음에 갑상선 막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그게 갑상선 항진 이것도 자가면역질환, 원형 탈모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자가면역 이런 뭐 백반증 피부가 갑자기 이렇게 듬성듬성 막 하얘지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자가면역질환이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질환이 면역이 너무 과해서 과한 건 맞죠. 근데 왜 과해졌는가? 이 면역 세포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대장이 약해져서 그 밑에 있는 면역 졸개들이 설치는 게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면역 하위 면역 세포들이 막 설치는 거를 면역이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면역이 너무 강한 게 아닙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있는 면역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뭐 회사의 뭐 부서에 있는 뭐 저 같은 이제 연구소로 치면 연구소장 리더십이 너무 약하면 제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제 말도 안 듣고 막 지멋대로 하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연구하라 했는데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간질환, 뭐 지방간부터 간경화, 간염, 간암까지 이제 올 수가 있겠고요. 장하고 간은 정말 밀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을 통해서 바로 간을 통해 필터링 돼 가지고 전신을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이 안 좋으면 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축구로 지금 월드컵이니까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골키퍼가 있는데 간이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수비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하면 상대방 공격수가 주구장창 슈팅 날리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수비진 중에 장이라는 이런 수비가 너무 막강하면 철벽 수비가 있으면 골키퍼가 너무 편안하겠죠. 여름철에 막 감기 걸리는 거예요. 남들은 땀 뻘뻘인데 자기 혼자 이제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뭐 바람 불면 추워가지고 막 감기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이 장과 굉장히 밀접하다. 그래서 장이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간도 망가지게 돼 있고 간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신장도 망가집니다. 신장이 망가지잖아요. 혈액이 정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탁한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노화가 급격하게 되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간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지면 신장이 안 좋아지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혈액이 탁하니까 우리 세포들은 급속 노화 사망 굉장히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질환도 마찬가지고 뭐 연관성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사망 원인 1.5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게 바로 심혈관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바이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5천만 국민 중에 1,500만 명 이상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뭐 이런 제2형 당뇨라든지 뭐 비만 이런 것들도 장의 상태,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계속 밝혀지고 있죠. 대장의 중요성. 우리 미생물이 머리카락에도 있고 두피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몸에도 있고 뭐 생식기에도 있고 발가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한번 조사를 해보니 장이더라. 장 중에서도 소장이 아니라 대장이더라. 대장에 우리 몸 전체의 미생물 95%가 대장에 있더라. 라는 거죠. 이 말은 장에 미생물들이 가장 많다는 이 말은 장이 특히 대장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라는 겁니다. 미생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균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좋은 균도 대장에 많지만 나쁜 균도 그만큼 대장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 암이 생기면 소장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장에 암 생기면 대장암이 주로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증이라든지 독소라든지 노폐물 이런 것들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곳이 또 장이고 유해균도 그만큼 많은 게 대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장의 건강이 우리 인체 전신의 건강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의 우리 인체의 유전 정보 80%장 속에 우리 유전 정보의 80%가 장에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면역을 100으로 봤을 때 70 이상은 장에 있다. 면역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70 이상이 장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90%가 만들어진다. 나머지 10%는 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 호르몬이 안 만들어집니다. 행복하지가 않으면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울감, 불안감, 공황장애. 공황장애,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 공통점이 전부 장이 안 좋습니다. 이 정신, 멘탈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뇌를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인 수준에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멘탈이 안 좋다? 아, 뇌가 어디가 안 건강한가? 그게 아니라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멘탈이 안 좋으신 분들, 맨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약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100% 장이 안 좋습니다. 그분들은 장에 좋은 거를 계속 추천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장이 좋아지면 멘탈도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했죠, 세로토닌. 근데 이게 지금같이 지금 밖이 어둡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밤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잘라고 누워서 불 끄겠죠. 햇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숙면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햇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숙면 호르몬을 바뀌어요. 이 숙면 호르몬이 충분해야 숙면을 하겠죠, 당연히. 깊은 잠에 빠지겠죠. 눈 감고 있는다고 이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렘 수면 단계라는 깊은 잠에 들어가야만 하죠. 왜입니까? 깊은 잠에 들어서야만 뇌세포 사이가, 뇌세포가 약간 축소가 돼요. 뇌세포가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생기죠. 그 틈에 뇌척수액이 뇌를 씻어낸다. 뇌척수액이 나와서 벌어진 뇌세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뇌세포를 씻어낸다. 그 씻어낼 때 뭐를 가져옵니까?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씻어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숙면을 못 하잖아요. 뇌세포 사이가 벌어지지 않죠. 뇌척수액이 잘 못 돌아다니겠죠. 노폐물이 회수가 잘 안 되겠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물질이 계속 쌓이겠죠. 10년, 20년 지나면 알츠하이머가 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이 안 좋아요.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없으니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도 안 생기겠죠. 행복 호르몬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했으니까. 장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고 잠도 잘 못 잔다. 잠을 못 자면 뇌가 노폐물이 쌓인다. 알츠하이머가 온다. 이 장이 이랬습니다. 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병의 근원이 염증.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에 염증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모든 몸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머리에서 생기고 발끝에서 손끝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 결국에는 전쟁터다. 전쟁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장이라고 그랬죠. 대장에서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긴다. 그럼 그 생긴 염증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혈관으로 가죠. 그럼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신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온몸을 고장내는 게 바로 이제 염증이 되겠다. 결국에는 우리 만병을 일으키는 염증은 결국 출발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대장에서 많이 온다는 것을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장과 치매의 연관성이라는 비디오 한번 좀 보고 가실게요. 가서 엄마가 와서 자, 이것처럼 이게 장 상태에 따라 굉장히 이렇게 하루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세지방산이 굉장히 이 장, 특히 대장이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 간단하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어로 이제 SCFA라는 이제 단축어를 쓰죠. 이게 이제 숏, 짧은, 체인, 사슬, 패티 애시드,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을 이제 단쇄 지방산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우리 한글에서 짧을 단자, 사슬 쇠자 해가지고 짧은 사슬의 지방산인데 짧은 게 그럼 기준이 뭐냐? 탄소가 이제 6개 이하, 6개, 5개, 4개, 3개, 2개, 뭐 1개 이렇게 짧은 사슬을 단쇄라 그러고 이제 7개부터 뭐 이렇게 10개 정도까지는 이제 중쇄, 그 뭐 열 몇 개, 이제 14개 뭐 이렇게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장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짧은 사슬의 지방산들이 우리 인체에 특히 대장에 좋은 생리 활성 기능이 있더라. 이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 과정은 이제 유익균, 우리 이제 유산균이라고 해서 다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단세지방산들을 만드는 균이 있어요 따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합해가지고 유익균이라고 하는 건데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이 균도 어쨌든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를 자기가 먹고 이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단세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의 특징은 화학적 특징은 이제 뭐 이런 것이고, 물리적 특징은 이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수용성이고 물에 이제 잘 녹는다는 뜻이죠. 잘 녹고 그 잘 녹는 물질은 흡수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은 흡수가 잘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용성 물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은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물질이다. 그리고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요. 1나노미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0.5 나노미터. 그러니까 뭐 단위로 치면 사실 나노 밑에 피코미터라 그러거든요. 500 피코미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작은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흡수가 굉장히 너무 잘 돼서 이제 또 다른 이런 스킬이 필요하죠. 그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세지방산의 이제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대장의 에너지원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세포의 에너지원, 포도당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뇌에서는 주로 포도당을 많이 쓴다. 산소가 많이 닿는 이제 세포들은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근데 대장은 산소가 거의 없어요. 산소가 있어서도 안 되고, 산소가 있으면 대장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대장이라는 공간은 혐기적 공간, 즉 산소가 없어야 되는 공간이고, 산소가 없는 이 환경에서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서는 에너지원을 포도당보다는 단세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음. 그래서 우리가 단세지방산을 공급하면 대장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그럼 대장이 힘을 내 가지고 면역도 강해지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이 다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의 에너지원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의 세포, 우리 피부 이런 겉은 피부 장벽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제 껍데기 같이 이런 것들을 피부 장벽이라 그러는데, 우리 안쪽 세포들은 다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피부 겉 장벽 같은 게 아니라 안쪽 세포들은 다 그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점막. 그래서 이제 이 점막층이 굉장히 두텁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이 세포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 속의 주요한 기관, 주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장 점막에 있어요. 이런 밑에 세포에 있는 게 아니고 다 핵심 이런 인프라들은 다 제일 끝에 장 점막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점막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세지방산이 이 장 점막을 굉장히 두텁게 해줘요. 두텁게. 우리 그 건강검진 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장의 용종이 이렇게 발견되시는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한두 개씩 몇 개씩 발견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대장 용종을 띄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관찰해야 되죠. 계속 자라니까. 근데 이 단세지방산이 충분히 활용이 돼가지고 장점막이 두터워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 이런 용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특징이 장점막이 얇아요. 장점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용종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거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용종 이런 게 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세지방산이 장점막을 두껍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종이 있던 자리가 더 펴요. 용종이 있던 자리가 더 핀단 말입니다. 두꺼워지니까 장점막이. 그러면 그 용종이 다시 잘 못 자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세지방산이 풍부하면 이 대장의 에너지원이 되다 보니까 대장 전반적으로 기능들이 다 좋아진다. 면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들이 다 좋아지게 되고, 이런 단세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나쁜 균들이 잘 자라기 시작해요. 나쁜 균들. 이 산소 자체가 대장이 어쨌든 이제 건강해지면서 산소를 다 소모를 해야 돼. 산소가 안 갈 수는 없어요. 세포라는 것이 산소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도달한 세포가
산소가 이 대장이 어쨌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산소를 다 써야 되는데 대장이 힘이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산소를 쓸 힘이 없으면 그 산소가 가만히 있다가 어디 가겠어요? 그냥 스물스물스물 대장 쪽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소를 나쁜 균들이 먹고 막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힘이 없으면 스물스물 기어 나온 대장이 못 쓴 산소가 스물스물 대장 안쪽으로 새가지고 그 산소를 먹고 나쁜 균들이 이렇게 많이 자랄 수 있다. 그러면 그 나쁜 균들이 막 자라면서 자라기만 하겠습니까? 독소를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럼 그 독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장을 갖다가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또 혈관 타고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키는 이런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단세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원이 없다 보면 장산피 기능이 약해진다. 그러면 결국에 장세포가 힘이 없어지고 느슨해지고 장세포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뭔가 세면 안 되는 나쁜 변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찌꺼기, 노폐물 이런 게 새면서 생기 어디로 가겠어요? 그 하수구 밑에가 이제 혈관이니까 또 이제 혈관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세지방산의 꾸준한 섭취.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세지방산이 부족하잖아요. 내 장이 아이고 막 안 살란다 하고 자기가 그냥 사멸을 해. 못 살겠다 이러면서 단세지방산이 부족하면 장이 스스로 그냥 사멸을 해버려요. 장이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포 사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돼. 그런 생각을 아예 일말에 생각의 여지를 못하게끔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게 뭐 설사하는 병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변비형도 있고 설사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세지방산은 둘 다 변비형, 설사형 다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세지방산을 먹으면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만납니다. 중간이 뭐예요? 정상이죠, 정상. 누구는 변비, 누구는 설사야. 단세지방산을 먹어요. 그러면 개선이 되면서 한번 이게 리듬을 탑니다. 변비가 한번 왔다가 설사가 왔다가 하는 수도 있고 설사가 먼저 왔다가 한번 변비가 왔다가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비가 왔다 또는 설사가 왔다 이러면 지금 바레이션 하는 중이다.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비형이든 설사형이든 중간 정상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단세지방산을 섭취한 이후에 염증이 완화되는 것이 증명이 많이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장 질환이죠. 크론병. 굉장히 이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병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염증이 심한 이런 장질환 중에 하나죠. 13명이 8주 동안 먹었더니 13명 중에 9명이 크론병이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병이 이제 호전이 되더라. 이런 임상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IBD라는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세지방산을 섭취하기 전보다 후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좋더라. 그 다음에 대장암 실험, 이건 이제 대장암 세포에 이제 세포 실험을 한 거죠. 대장암 세포가 단세지방산에 의해 암 세포가 이제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정상 세포는 좋은 건데 암 세포한테는 독약이죠. 암 세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암 세포가 아이고 못 살겠다. 단세지방산이 풍부한 이 환경에서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동물 실험을 한 결과인데 대장암에 걸린 이 동물한테 단세지방산을 먹였더니 생존율이 올라가더라.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마리가 전반적으로 생존율이 올라가고 종양수가
떨어지더라. 암 진행이 늦게 되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췌장암, 이건 발견이 잘 안 돼가 한번 걸리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죠. 이런 것도 치료제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치료제 플러스 단세지만 같이 먹어줬더니 효과가 훨씬 좋더라. 시너지 효과를 봤다 이 말이죠. 다낭성 난소증, 우리 여성분들의 이제 임신 율을 너무 확연하게 낮추는 이런 이제 증상인데,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것들이 단세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했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뇨하고 다이어트하고 사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GLP-1 위고비 이 성분이죠. 위고비가 이제 GLP-1 호르몬을 주사로 맞는 게 위고비인데, 이 단세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GLP-1이 오리지널 GLP-1, 위고비는 그냥 비슷한 물질이죠. GLP-1이랑 비슷한 물질을 주사로 맞는 게 위고비고, 이거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오리지널 GLP-1이죠. 단세지방산을 먹으면 오리지널 GLP-1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몸에. GLP-1이 뭐 하는 친구예요? 포만감을 생기게 합니다. 배가 부른 느낌, 배가 안 고프게 해요. 이게 충분하게 있으면.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에 의해 장에 있는 L세포라는 거를 이제 자극해가지고 GLP-1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GLP-1 호르몬 자체가 포만감도 느끼게 하지만 인슐린도 분비하게 해요. 인슐린의 민감성 자체를 좀 향상시켜가지고, 어, 인슐린의 기능이 잘 되게 하는 거죠.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당연히 당뇨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간 대사 개선. 단세지방산 자체가 간에서 이 포도당을 쓸데없이 막 분비해가지고 막 혈당을 올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간에 있는 막 당을 내뿜으면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불필요할 때 당을 올리는 현상, 증상들을 안 하게 해준다. 이게 단세지방산이. 그래서 당뇨에 좀 좋은 거고, 실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제 40대 여성이 21일 동안 이제 임상을 해보니 이런 뭐 공복 혈당 정상이 되죠. 109였는데 그리 높진 않았죠. 정상으로 98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좀 떨어졌고, LDL 좀 많이 낮아졌죠. 뭐 이렇게 막 높지는 않았는데 좀 낮아졌습니다. HDL은 뭐 미미하지만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 중성지방. 이제 정상 범위보다 좀 오버가 됐었는데 정상보다 확 아래로 팍 떨어졌죠. 중성지방 자체가 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우리 지방간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에 간 수치 이런 것들도 AST, ALT, 감마 GTP 세 가지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 자, 그다음에 다이어트, 당뇨 다이어트는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GLP-1이 또 등장하는데요. 포만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폭식을 막아주겠죠. 폭식을 막아준다. 그다음에 이 GLP-1은 초기 포만감. 딱 우리가 딱 처음에 포만감을 탁 치고 포만감을 느끼가 이제 못 먹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고기를 갖다가 막 삼겹살, 막 항정살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먹잖아요. 물리적인 양으로 봤을 땐 다른 음식은 그거보다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기름진 막 그 항정살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 많이 못 먹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기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끼해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포만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만감 호르몬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기 포만감을 일으키게 하는 게 GLP-1이고, 이거는 빨리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빨리 사라져요. 빠른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포만감이 쭉 유지가 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한 시간만 포만감 있고 나머지 23시간은 포만감 없고 이러면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후기 포만감을 책임지는 호르몬이 바로 PYY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걸 단세지방산은 둘 다 분비시킨다. GLP-1도 분비시키고 초기 포만감, GLP-1 분비시키고 얘가 사라지면서 나오는 PYY,
지속적인 포만감, 호르몬도 단세지방산이 분비시킨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배고플 때 먹으면 좀 효과가 좀 덜합니다. 배 안 고플 때 먹어야 배고픈 증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먹어줘요. 물도 목마를 때 먹으면 늦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자각했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거예요. 내가 포만감을 쭉 유지하고 싶다. 배고픔을 안 느끼고 싶다. 하루 종일. 그러면 미리미리 먹어줘야 돼. 미리미리.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어트의 숨은 조력자로서 장내 환경을 또 도와준다.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초 대사율,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야 살 안 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몸이 된다. 쌓는 몸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몸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염증 이런 것들은 어,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 염증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원래 기름을 갖다가 풀로 넣으면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 남아. 근데 때가 끼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 왕복은 못하고 저기 어디 선산에서 한번 기름을 한번 넣어야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왕복을 하려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을 어쨌든 단세지방산이 해소해 주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좀 잘 되게끔 전반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만과 대사질환. 비만은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그 뽐맵시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 비만 이제 지방 세포가 왜 안 좋냐?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 그러죠. 염증을 만들어내라는 신호물질. 즉, 이 우리가 체지방이 많으면 염증이 많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의. 체지방이 많으면 그만큼 염증이 많이 생기는 몸이에요. 염증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장기화됐을 때, 오래됐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각종 질병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기는 거죠. 성인병. 심하면 암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이어트를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지방이 곧 염증을 만들어내는 세포니까. 자, 단세지방산 다이어트 효과 이런 뭐 권위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걸 억제하고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것들이 감소되다. 이런 프로피온산,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프로피온산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였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렇게 갈색 지방보다 이제 백색 지방이 좀 안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것들이 확인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멘탈, 그다음에 수면, 이 같은 복합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세지방산 자체가 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 염증을 줄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장이 좋아지는 거죠. 장이 힘이 세지고 그러면 장이 하는 본연의 호르몬을 만들고 면역을 강화시키고 이런 본연의 기능들이 다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니 멘탈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멘탈 건강이 좋아지니까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뇌 장축이라서 뇌와 장은 이어져 있다. 우리 몸은 다 이어져 있죠. 다 이어져 있는데 끈으로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장이랑 뭐 폐랑 이어져 있는 끈보다 뇌랑 장이랑 이어진 연결 소통 그 경로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 소통 수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폐랑 장은 그냥 저 카톡만 하는데 뇌랑 장은 카톡도 하고 뭐 틱톡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뭐 메일도 쓰고 문자도 쓰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이 경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뇌랑 장은 그만큼 어, 이 뇌장축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을 좋게 하면 멘탈도 좋아진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거죠. 알츠하이머랑 치매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치매 안에 한 종류로서 알츠하이머가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치매, 파킨슨병, 자폐증의 공통점, 장이 안 좋다. 멘탈 안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장이 안 좋고 단세지방산 당연히 안 좋다. 장이 좋은데 단세지방산은 많을 수가 없어요.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낮더라.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낮더라. 그러면 야 이거 단세지방산 농도가 높으면 도로 좋아지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진짜 그래 되더라 이 말이죠. 치매를 앓고 파킨슨병을 앓고 이런 증상, 자폐증이 증상이 있는 것들에 단세지방산이 부족한 걸 알게 됐고, 그럼 도로 한번 넣어줘 보니까 증상들이 개선이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놀랍고도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런 뇌질환들이 안 걸리고 증상이 이제 심해지더라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역이 강화되니까 장이 좋아지면 장의 면역이 70%라 했잖아요. 장이 좋아진단 말은 면역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면역이 좋아지면 면역 조절 능력도 좋아진다. 연구소의 연구소장의 힘이 세진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못 가본다 이 말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 아토피 이런 거 안 생기고 있더라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개선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하면 단세지방산을 먹어서 면역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아토피, 알러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좀 뭐 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제일 위에 보면 SCFA 방금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부티릭 애시드, 프로피오네이트, 아세테이트 이런 이제 세 가지의 단세지방산 우리 X 포뮬라에 다 들어있는 단세지방산이죠. 자, 이게 화살표 하나하나 따라 가장 그냥 바로 밑에 SCF의 바로 밑에 보면 여기 이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화살표 보이시죠? 요 SCFA가 화살표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 장세포에 여기 딱 홈에 연결이 되면 항염증 기능이 생긴다. 쉽게 말해서 항염 기능이 활성화된다. 자, 요 화살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게 이제 MUC2 신더시스 점액질이 많이 생긴다. 장점막 점액질로 되어 있죠. 점액질이 많이 생긴다. SCFA 단세지방산을 먹으면 점액질 컵 세포에서 점액질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화살표 보면 단세지방산을 먹었더니 장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자, 그다음에 요 화살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면 이 불활성화되어 있던 T세포, 면역 조절 세포죠. 이게 이제 면역 세포의 대빵이에요. 대빵. 비유하자면 얘가 많이 없거나 힘이 약하면 이 밑에 있는 부화 면역 세포들이 지 맘대로 행동합니다. 면역 세포의 대장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T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많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면역 대장을 힘을 강하게 합니다. 면역 대장을. 그러면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면역이 강해져서 감염도 잘 안 되고 뭐가 병이 걸리더라도 빨리 낫고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화살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오른쪽 편에. 요게 보면 O2 뭔지 아시죠? 산소. O2가 산소죠. 산소가 화살표가 어디로 되세요? 아래도 이제. 산소가 없어지면, 즉, 대장에서 단세지방산에 의해 산소가 잘 쓰여서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TJ,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장세포 사이사이 녹음 같은 게 이게 있어요. 장세포가 이렇게 세포 이렇게 하나씩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TJ가 타이트 정션이 없으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면 뭐라 했어요? 똥이 샌다 그랬죠. 근데 단세지방산을 먹으면 타이트 정션이 강해진다. 밀착 연적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해져서 셀 틈 없이 꽉 조여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인 단세지방산의 기능을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제 또 이제 쉬운 내용으로 이제 설명해 보면, 자, 우리 임산부들, 수유부들
먹을 거 참 없죠. 좋은 제품도 임산부들은 가려서 먹어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아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양이 바로 단세지방산이다. 오히려 먹어야 돼. 태반을 통한 이 SCFA가 전달이 됩니다. 엄마가 먹은 게 아기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단세지방산이 아기의 면역도 강하게 하고 신경세포 분화도 잘 되게 해가지고 애가 기형아가 안 생겨요. 기형아가 생길 확률을 확 낮춰준다. 임산부가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소화 비만도 예방해줘요. 이 엄마가 줄 수 있는 아이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애가 나중에 그 커가지고 돈을 얼마나 써제낄 거예요. 그걸 갖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그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도 튼튼하고 기형아도 잘 안 생기고 요즘에 얼마나 서구화된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는 주변에 이제 보는데 하여튼 이런 게 좋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소화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수유할 때도 이게 엄마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모유의 그 단세지방산이 가거든요, 아기한테. 그래서 아기가 이게 엑스포뮬러를 갖다가 못 먹으니까 그 엄마가 먹어서 그 전달해 주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런 단세지방산은 일반 뭐 이런 무슨 성분 뭐 이런 거하고 다르죠, 사실은. 뭐 비타민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작용 방식부터 이제 살펴보면 몸에 필요한 거를 이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고 일반 영양 같은 경우는. 근데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준다. 우리 몸의 하드웨어를 정상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과 범위가 뭐 비타민 B는 뭐 비타민 A는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어떤 성분은 정해져 있지만 이 단세지방산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체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탈바꿈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 단세지방산도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겠지만 일반 영양 같은 경우는 섭취를 중단하면 그 즉시 바로 그 부족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단세지방산은 그렇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일반 영양같이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바로 단세지방산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유산균 식이섬유로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허들이 많다.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유산균 우리가 먹는 유산균 제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다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균이 몇 가지 정해져 있고 그 균이 우리가 먹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도 작고 걔가 무조건 장에 갔다고 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만들어, 피곤하면 안 만들어, 뭐 또 유해균 좀 있으면 안 만들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단세지방산 생성균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에 가서 단세지방산 만든다. 그냥 학술적으로 남들이 얘기하는 학술적인 얘기는 맞지만 실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공부 매일 12시간씩 365일 공부하면 서울대 가죠. 그거 뭐 맞잖아요. 그거 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 단세 지방산 들어있는 엑스포뮬라 제품 한번 살펴보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 세포가 잘 바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또 보호해주는 이런 항산화 기능성, 면역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품들은 주로 그 딱 꼬집어서 그 성분만 자꾸 넣는 경향이 있어요. 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몸은 딱 어떤 특정 영양 한 개만 주면 그게 딱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탈모에 좋다 해서 전부 샴푸에 비오틴만 넣죠.
비오틴만 있어가지고 머리 털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오틴만 아무리 많이 저거 머리에 바른다고 해서 머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비타민 B가 다 8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래야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세지방산은 그냥 하나, 제일 대장 같은 성격인 낙산. 낙산이 제일 연구가 또 많이 되고 실제로 기능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단세지방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낙산이. 그래서 보면 낙산 하나만 또 이렇게 넣어놨어. 또 해외 제품은 주로 낙산을 갖다가 합성을 시켜가지고 활성이 떨어지잖아요. 합성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보면 그냥 낙산 하나만. 그러면 단쇄지방산 기능 절반만 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엑스포뮬라 같은 경우는 단쇄지방산 복합이에요, 복합. 복합 단쇄지방산이라서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오롯이 연구가 된 권위 있는 단쇄지방산의 모든 기능을 오롯이 우리는 다 활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쇄지방산도 있고, 단쇄지방산만 주로 만들어내는 균도 들어있죠. 그게 낙산균이죠. 그 단쇄지방산과 그거를 만들어내는 균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낙산은 수용성이고 1나노미터조차 되지 않는다. 흡수가 너무 잘 돼가 이게 단점이에요. 장에 보내갖고 장에서 그 거점을 삼고 장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장이 좋아지면 전신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입을 통해서 너무 입에 이 점막을 통해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광점막 흡수돼 버리고 내리가면서 흡수되고 소장 쪽에서 다 흡수돼 버리고 대장에 보면 차포 떼고 수술을 다 떼고 나면 대장에 가는 게 없어요. 장까지 오롯이 보낼 수 있는 특수한 코팅 기술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장용 코팅은 소장 가면 다 풀려버리죠. 일반 장용 코팅은 소장에서 다 풀고, 왜냐하면 영양들이 다 뭐 이렇게 소장 쪽에서 흡수가 돼야 되니까 소장에 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세지방산만큼은 소장에서도 풀리면 안 된다. 내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풀려야 돼.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일반 장용 코팅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전신 건강은 단세지방산이고 진짜 단세지방산의 모든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엑스포뮬라다. 단세지방산을 우리가 연구된 이런 많은 기능,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많은 기능을 낙산만 먹으면 반만 얻는 거다. 낙산만 해서는 안 되고 낙산이 가지는 기능과 프로피온산이 가진 기능과 아세트산이 가진 기능이 각각 다 다르고 이 세 가지가 뭐 두 개, 또 뭐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쳐져야 얻을 수 있는 발휘가 되는 기능이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바로 유일하게 엑스포뮬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이 건강해야 장이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져야 전신이 건강해진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그 착한 가격으로 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시간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